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와우. 이게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했나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게 금리 인하를 캐나다가 미국이 안 했는데도 금리 인하를 했어요. 얼마나 했느냐? 0.25% 했습니다. 0.25%. 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드디어 피벗이 나왔구나.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피벗이 나왔구나.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고요. 4년 만에. 지금 기준금리가 5%였거든요. 이것을 0.25% 낮춰서 4.75%로 낮췄습니다. G7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통화정책 완화에 스타트를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든지 안 내리든지 다른 나라들 신흥국부터 시작해서요. 다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 각국을 보면요. 헝가리는 마이너스 3% 이미 내렸거든요. 체코도 마이너스 1.75%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1.75%를 내렸고요. 저는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체코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내린다는 뜻이니까 저는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입니다. 스위스도 마이너스 0.25% 내렸고요. 그리고 스웨덴도 마이너스 0.25% 내렸습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또 내린 거예요. 또 내린 거예요. 그렇게 내리면 여러분 지금 신흥국들 중에서도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내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 금리 인하가 도미노로 나타날 가능성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내리겠죠. 당연히 내릴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라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 지금 4.5%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 이제 시간 문제다. 아니 캐나다도 내렸으니까 아마 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다는 뜻입니다. 한다는 뜻이 어쨌든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지금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 한 번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가 금리를 내리고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태세인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예상하고 달리 움직입니다. 예상하고 달리.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왜 강해지는 게 일반적인가 하면요. 달러의 가치가 캐나다가 내리면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예를 들어 지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캐나다 달러가 지금 달러의 가치를 높이고 하는데 9.1%나 차지합니다. 비중이. 이 말은 여러분 캐나다 달러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스위스의 프랑이 0.25% 내렸을 때도 미국의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는 영향을 받았고요. 스웨덴의 크로나가 0.25% 금리를 내렸을 때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달러가 0.25%를 내렸는데 영향을 안 받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희한하게.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104.29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이게 지난 4월 16일에 106.34까지 올라갔던 것이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가서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으나 의외로 말입니다. 의외로 달라졌다는 뜻. 야, 이것을 보면서 저는 시장이 진짜 이렇구나 그 생각을 또 하게 됐네요. 시장이라는 게 그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꺼번에 저는 시장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달러 인덱스가 변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이라 엄청나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움직임이라는 게 달라지는 것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달라진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 예,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많이 변할 거예요. 그죠? 원달러 환율은. 지금 말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여기에는 우리가 방점을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을 본다면 원달러 환율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역외 시장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이때 2원 정도 떨어졌는데 1373원까지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상하죠. 그죠?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도 그렇고 이미 선반영이 좀 돼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선반영은. 캐나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도 좀 올라가리라 저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달라질 겁니다. 제가 달러를 팔려고 하다가 안 팔았는데 이게 제가 잘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금은 드네요. 그렇지만 한번 의사결정을 한 것 또 시간을 보고 봐야죠. 캐나다 달러하고 실제로 유로하고는 또 상황이 틀리잖아요. 캐나다 달러는 달러에 미치는 비중이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9.1%의 비중이잖아요. 9.1%의 비중. 그러나 유로화는 57.6%의 비중이니까 유로화가 금리를 내렸을 때는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월 6일 날 내리거든요. 6월 6일 날. 우리 시간으로 6월 6일이니까 아마 오늘 저녁 늦게나 아마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보시죠. 유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서 시장을 둘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바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캐나다도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도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현장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 부동산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파트도 그렇고 비아파트도 그렇고요. 상가도 그렇고 지금 판판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많이 분석을 하겠지만 캐나다가 왜 내리는지 또 유럽이 금리를 왜 내리는지를 항상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시장의 변화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 따라가는 것 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저는요. 제 입장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달러를 조금씩 팔 겁니다. 지금은 사들이지도 않고요. 조금씩 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게 필요에 따라 들리겠죠. 어떤 분들은 파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필요에 따라 틀릴 텐데 이게 만약에 해외에 있는 자녀가 있어서 달러를 사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분할 매수를 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때 가서 떨어질 때 한꺼번에 사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파시는 분들도 분할 매도하는 게 낫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